잠자며 아빠와 함께 있는 삼국사기 제45권 열전 제후 첫 번째 인물은 을파소예요. 을파소는 고구려 사람이다. 국전한 때의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 등이 모두 외척의 신분으로 권세를 부리고 불의한 행동을 많이 하자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개하였다. 왕이 노하여 그들을 잡으려 하자 좌거래 등이 모반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을 귀양 보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말했다. 요즘 벼슬이 총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지위가 도덕에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어서 그 해독이 백성에게 미치고 왕실을 동요시켰다. 이는 과인이 현명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제 너희 사부에서는 각기 제야에 있는 어진 이와 착한 이를 청거토록 하라. 이에 사부에서 모두 동보의 안류를 천거하자 왕이 그를 불러 국정을 맡기려 하였다. 안류가 왕에게 아뢰었다. 미천한 저는 용렬하고 어리석어 실로 중대한 정사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서암 녹곡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라는 사람이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입니다. 그는 성품이 굳세고 지혜가 깊은데 세상이 써주지 않으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겸손한 말과 정중한 이로 그를 초빙하여 중유의 대부로 임명하고 벼슬을 더해 우태로 삼으며 말하였다. 내가 외람되이 선대의 왕업을 계승하여 신하와 백성의 윗자리에 처하게 되었으나 덕이 박하고 재능이 부족하여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 선생의 재주를 감추고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은 채 초야에 묻혀지 오래되었으나 지금 나를 버리지 않고 선뜻 와주었으니 이는 나에게 다행한 일일 뿐 아니라 나라의 사직과 백성의 복이요 차분히 가르침을 받고자 하니 공은 마음을 다해주기 바라오. 자, 을파소는 나라에 몸을 바치고 싶은 생각이었으나 맡은 바 직위가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 이내 대답하였다. 신이 둔하고 느려 감히 지엄하신 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현령한 사람을 천발하여 높은 관직을 줌으로써 대업을 완수하시옵소서. 왕이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곧 국상으로 삼아 정사를 맡겼다. 이제 조정의 신하들과 외척들은 을파소가 새로 등용되어 옛 대신들을 이간한다 여겨 그를 미워하였다. 왕은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귀천을 막론하고 만약 국상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 일족을 벌하리라. 을파소가 물러나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살고 때를 만나면 벼슬을 하는 것은 선비로서 떳떳한 일이다. 이제 임금께서 나를 후의로 대해 주시니 어찌 예전에 은거 생활을 고집하겠는가. 곧 지성으로 나라에 봉사하고 정교를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처리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고 내외가 무사하였다. 왕이 안류에게 만약 그대의 한마디가 말이 없었다면 내가 파소를 얻어 그와 함께 다스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 모든 치적이 그대의 공로이다 라고 말하고 곧바로 그를 대사자로 임명하였다. 다음 열전의 다음 사람은 김후직이에요. 김후직은 김씨의
지증왕의 증손이다. 지증왕은 키 큰 임금님이지. 그는 김후직은 진평대왕을 섬겨 이찬으로 있다가 병부령으로 전임되었다. 병부령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에 해당해. 대왕은 진평대왕이겠지. 사냥을 몹시 좋아하자 후직이 간언하였다. 옛날 임금된 이는 반드시 하루에도 10,000가지 정사를 보살핌에 깊이 생각하고 멀리 고려했으며 주위에 다른 선비를 두고 그들의 직언을 받아들여 부지런히 힘쓰느라 감히 멋대로 즐기며 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도덕과 정치가 순수하고 아름다워져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날마다 정신 나간 이들이나 사냥꾼을 데리고 매와 사냥개를 놓아 꿩과 토끼를 잡기 위하여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것을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노자에 이르기를 말 달리며 사냥하는 일은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한다고 하였고, 서경에는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에 탐닉하는 일,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로 보면 사냥이란 안으로 마음을 방탕케 하고 밖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유념하여 주소서.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다. 다시 간절히 가야는 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후직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자신의 세 아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신하된 자로 임금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였다. 대왕께서 놀고 즐기는 일을 그치지 않아 패망하게 될까 두려우니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것이다. 나는 꼭 임금을 깨우쳐 주려 하니 나를 대왕이 사냥 다니시는 옆에 두도록 하여라 라고 하니 아들들이 모두 그 말대로 하였다. 하루는 왕이 사냥을 가다가 도중에 아득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 같았다. 왕이 돌아보며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자 종자가 말하기를 저것은 이찬 후직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하고는 그러자 대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사람은 충성으로 간언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이 깊구나. 끝내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무슨 낯으로 그를 대하겠는가. 그리고는 왕, 즉 진흥대왕은 마침내 종신토록 끝까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 다음 사람은 녹진이라는 인물이야. 녹진은 그 성과 자가 자세히 하지 않다. 아버지는 일길찬 수봉이다. 녹진은 23세에 비로소 관직에 올라 여러 차례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다가 헌덕대왕 10년 무술 서기 818년에 집사실랑이 되었다. 그리고 14년 서기 822년에 국왕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자 친하의 수종을 태자로 삼아
월지궁에 들어오게 하였다. 그때 각간 충공이 상대등이 되어 정사당에 앉아 나라 안팎의 관리들을 나라 안의 관리들을 심사했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병이 들었다. 국이 즉 나라의 의사를 불러 진맥하니 국이가 말했다. 심장에 병이 있으니 반드시 용치탕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 여기서 그는 각간 충공이겠지? 이제는 상대등이 되었어. 마침내 21일간의 휴가를 얻어 문을 닫아 걸고 손님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때 녹진이 가서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문지기가 막으니 녹진이 말했다. 나는 상공께서 병을 옮길까 하여 손님을 사절하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나 꼭 한마디 말씀을 직접 드려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겠기에 이렇게 온 것이다. 만나지 않고서는 물러나지 않겠다. 문지기가 두세 번 반복해서 전하고서야 춘공이 그를 불러들여 만나 주었다. 녹진이 들어가 말했다. 제가 듣건대 귀한 몸이 편치 않다 하시니 아침 일찍 조정에 나가고 저녁 늦게 파해 찬바람과 이슬을 맞아 혈기의 조화를 해치고 사지의 평안함을 잃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소. 다만 어질어질하여 정신이 상쾌하지 못할 뿐이요. 그렇다면 공허의 병은 약이나 침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말과 고상한 담론으로 한 번에 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니 공께서는 이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대가 나를 멀리 여기지 않고 고맙게도 이렇게 와 주었으니 오금을 들려주어 내 가슴속을 씻어주기를 바라오. 그러자 녹진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큰 제목으로는 들보와 기둥을 만들고 작은 제목으로는 석가래를 만들며 눕힐 것과 세울 것이 각각 적당한 곳에 자리 잡은 뒤에야 큰 집이 지어집니다. 옛날에 어진 재상이 정치를 하는 것도 또한 무엇이 이와 달랐겠습니까? 재주가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재주가 작은 자는 가벼운 임무를 주어 안으로는 육관과 온갖 집사들로부터 밖으로는 방백, 연솔, 군수, 현령에 이르기까지 조정에 비어있는 직위가 없고 직위마다 적임자가 아닌 경우가 없어 위아래가 정해지고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분되며 그렇게 한 뒤에야 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사사로움을 좇아 공적인 것이 없어지고 사람을 위하여 관직을 고름으로 아끼는 사람이면 제목감이 아니라도 아주 높은 직을 주려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면 유능하더라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합니다. 취하고 버림에 있어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옳고 그름에 있어 그 뜻이 어지러우니 나란 일이 혼탁해질 뿐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수고롭고 병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 관직을 맡아 청렴하게 하고 이 일에 임해 삼가고 공손하게 하며 뇌물이 오가는 문을 막고 청탁의 폐단을 멀리하며 승진과 강등을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관직을 주고 빼앗는 것을 애증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면 마치 저울처럼 가볍고
무거움을 왜곡할 리 없고 먹줄처럼 굽고 고둠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형벌과 정치가 믿음직스럽고 국가가 화평해져 비록 공손홍과 같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조참과 같이 잔치를 베풀어 벗들이나 오랜 친구들과 담소하며 즐겨도 좋을 것입니다. 어찌 꼭 구구하게 약 드시기에만 몰두하여 불질없이 시를 소비하고 나란 일을 버려두실 일이겠습니까? 각간이 이 말을 듣자 의원을 사절하여 보내고 수레를 준비하여 왕궁으로 입조하였다. 왕이 말했다. 나는 경이 기일을 정해 약을 복용하리라 생각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입조하였는가? 그래서 입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정에 들어오다 라는 뜻으로 결국에는 상대등인 각간의 입장에서는 출근을 한 거야. 그러다 춘공이 대답하였다. 신이 녹진의 말을 들으니 참 약과 침과 같았습니다. 어찌 용치탕을 마시는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왕에게 녹진의 말을 낱낱이 아뢰었다. 왕이 말했다. 과인이 임금으로 있고 경은 재상으로 되어 있는 터에 이와 같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태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다. 월지궁으로 가야 되겠다. 태자가 이 말을 듣고 들어와 경화하며 말했다. 일찍이 듣사옵건대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정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나라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후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군사를 일으켜 토벌했는데 녹진이 종군하여 공이 있었다. 왕이 대하찬 벼슬을 주었으나 사양하고 받진 않았다. 자, 이번에는 미루와 유유의 유명한 이야기죠. 자, 미루와 유유는 모두 고려 사람이다. 동천왕 20년 서기 246년에 위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하여 환도성을 함락시키니 왕이 즉 동천왕이 성에서 나와 달아나는데 장군 왕기, 여기서 장군 왕기는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 휘하에 있었던 장군이야. 그 왕기가 왕을 뒤쫓았다. 왕이 즉 동천왕이 남옥조로 달아나고자 하여 중령에 이르렀을 때 군사들은 거의 다 달아나고 흩어져 오직 동부 사람 미루만이 혼자 왕 옆에 있었다.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이제 추격해오는 병사가 매우 가까이 있으니 형세가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이 결사적으로 맡겼사오니 왕께서는 도망하소서. 마침내 결사들을 모아 함께 적진으로 달려가 힘껏 싸웠다. 왕은 이 틈을 타서 겨우 탈출하고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흩어진 병졸들을 모아 스스로 방위하였다. 만약 미루를 찾아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후한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하부, 서부의 별칭이라고는 그러니까 서부라고 생각하면 돼. 하부 사람 유옥구가 앞으로 나서면서 대답하기를 신이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마침내 싸움터로 가서 땅에 쓰러져 있는 미루를 발견하고 즉시 업어왔다. 왕이 무릎에 받쳐 눕히자 한참 있다가
소생하였다. 왕은 살길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남옥절이 이르렀지만 위나라 군사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 위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그 조조가 세운 나라야. 왕은 계책이 다하고 형세도 꺾여 어쩔 줄 몰랐다. 이때 동부 사람 유유가 나와 말했다. 형세가 매우 위급하오나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하나 있사온데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나라 군사를 대접하는 척 하다가 틈을 보아 저들의 장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의 계책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왕께서 떨쳐 공격해 승부를 결판 내소서. 왕이 좋다고 하였다. 유유가 위의 군중에 들어가 거짓으로 항복하고 말했다. 우리 임금이 대국에 큰 죄를 짓고 도망하여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몸둘 곳이 없습니다. 장차 귀국 진영 앞에 나와 항복하고 사구에게 그 목숨을 맡기려 하는데 먼저 저를 보내 변변치 않은 음식으로 종군하는 이들에게 대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위의 장수가 이 말을 듣고 항복을 받아들이려 하였다. 유유가 칼을 음식 그릇에 숨겼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칼을 뽑아 위나라 장수를 잡았다. 그러자 위나라 군중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왕의 군대를 세 길로 나누어 급히 그들을 공격하였고 위군이 즉 위나라 군대가 시끌벅적 어지러워져 진을 정비하지 못하더니 마침내 낭랑으로부터 물러갔다. 왕이 서울로 돌아와 전공을 논의했는데 미루와 유유를 제1로 삼아 미루에게 거곡, 청목곡을 하사하고 옥구, 유옥구지, 유옥구에게는 압록의 둔을 하원을 하사하여 시급으로 삼게 하였으며 유유는 구사자를 추증하고 또한 그의 아들 다우를 대사자로 삼았다. 다음은 명림답부예요. 명림답부는 고구려인이다. 신대왕 때 국상이 되었다. 한나라 현도군 태수 경림이 대병을 내어 우리를 즉 고구려를 치려 하였는데 왕이 여러 신하들과 공격과 방어 가운데 어느 편이 유리한가를 물으니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려 답하였다. 한나라 군대는 병사의 수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데 만약 나아가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를 비겁하다 하여 자주 올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이야말로 한 명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이 당해낼 수 없는 형국입니다. 한나라 군사가 비록 많다고 하지만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군대를 출동시켜 막으소서. 그러자 답부가 즉 명림답부가 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은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으며 지금 강병으로 멀리서 쳐들어왔으니 그
그 예봉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사가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싸워야 하고 병사가 적은 경우에는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병가의 법칙입니다. 지금 한나라 사람들은 천리길로 군량을 운반해 왔으므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으며 들판의 곡식을 모두 피워놓고 기다린다면, 즉 청야 작전이지, 저들은 틀림없이 한 달이 넘지 않아 굶주리고 피곤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굳센 병사들로 들이닥친다면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왕이 그렇다 여기고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한나라 사람들이 공격하였으나, 한나라 군사들이 공격을 했겠지, 이기지 못하고 장수와 병졸들이 굶주리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다. 답부가, 즉 명림 답부가 수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 좌원에서 싸웠는데 한나라의 군사가 대패하여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를 좌원대첩이라고 해. 자, 왕이 크게 기뻐하며 답부에게 좌원과 질산을 하사하여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그가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179년 가을에 나이가 113세가 되었으니 왕이 몸소 가서 애통해하고 7일간 조정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예를 갖추고 갖추었는데, 그 명림 답부의 묘에는 묘지기를 20가를 두었다고 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다고 해. 자, 다음 인물은 서구로야. 또한 유명한 사람이지. 서구로는 내해 이사금의 아들이다. 조분왕 2년 서기 231년 7월 이찬으로서 대장군이 되어 간문국을 토벌하여 이를 격파하고 그 땅을 군현으로 만들었다. 네번 임금님 4번째 해, 조분왕의 4번째겠지? 서기 233년 7월 외인이 침략해 오자 우로가 사도에서 맞아 싸우는데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적의 전함을 불태우자 적들이 모두 물에 빠졌다. 그리고 조분왕 15번째 해 서기 244년 정월에 서불안으로 승급되어 병마일도 겸하게 되었다. 병마일은 군사의 일을 말해. 임금님 16번째 해 서기 245년 고구려가 북쪽 병명을 침범함으로 나가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여 마두책을 지켰다. 밤에 군사들이 추위에 괴로워하므로 우로가 직접 돌아다니며 위로하고 손수 땔감을 태워 따뜻하게 해주니 무리의 마음이 감격해 마치 속옷을 입은 것 같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첨해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있었을 때 예전부터 우리에게 속해 있던 사량벌국이 갑자기 배반하여 백제에 붙으니 우로가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하여 이를 멸망시켰다. 자,
이것도 첨양 7년의 이야기겠네. 계유년에 이날은 서기로 치면 253년인데 외국의 사신 갈나고가 객관에 있을 때 우로가 그를 접대하며 농담으로 말했다. 조만간 당신네 국왕을 염전의 노비로 만들고 왕비는 부엌대기로 쓸 것이다. 그러자 외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우도주군을 보내 우리를 공격하자 대왕이 궁궐을 나가 유천에 기거하게 되었다. 그러자 우로가 아뢰었다. 지금의 환란은 제가 말을 삼가치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왜군에게 가서 말하였다. 전에 한 말은 농담일 뿐이었는데 어찌 군대를 일으키고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였겠는가. 그러자 외인이 대답은 하지 않고 그를 붙잡았다. 자, 그리고는 우로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약하여 걸음을 걷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안아다가 말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후에 을해 이사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로는 을해 이사금의 아버지지. 자, 미추왕 때 외국 대신이 와서 예방하였는데 우로의 처가 국왕에게 청하여 외국 사신을 사사로이 접대하게 되었다. 외국의 사신이 술에 취했을 때 우로의 처가 장사, 아주 힘이 센 사람을 시켜 뜰에 끌어내려 그 외국 대신을 잡아 가서 그러자 외인들이 분개하여 몰려와 금성을 침공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사관이 논평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관이 논평하는데 우로가 당시의 대신으로서 군사와 정무를 맡아 싸우면 반드시 이겼고 비록 이기지 못하였더라도 패하지 않았으니 그의 모책이 틀림없이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을 것이나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의 아내가 원한을 갚을 수 있었으나 이것 또한 변칙이요 올바른 길이 아니었으므로 만일 이렇지 않았다면 그 공적도 기록에 남길 만하다면서 우로의 좋은 면과 그리고 그의 문제점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삼국사기를 비롯한 김부식을 비롯한 삼국사기의 편찬들은 남겨놓은 거야. 다음은 박재상이라는 인물이야. 진짜 유명하지. 자, 박재상은 시조 혁거세의 후손이요 파사 이사금의 5세 손이다. 할아버지는 아도 갈문왕이며 아버지는 파진찬 물품이다. 재상도 벼슬길에 나아가 삼량주의 간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실성왕 원년 이민 외국과 화친을 맺을 때 외왕이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볼모로 요구하였는데 실성왕은 일찍이 내무랑이 자신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낸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여 내무랑의 아들에게 원한을 품고자 하였으나 외왕의 요구를
원한을 풀고자 했으므로 외왕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보내버렸다. 게다가 임자년 서기 412년에 고구려에서도 위사은의 형 복구를 볼모로 삼고자 하여 대왕이 또한 그를 보냈다. 늘지왕은 즉위하자마자 말 자난하는 일을 구해 그를 데려올 생각을 하였다. 대왕은 수주촌, 간, 벌보말, 1,2촌 간, 구리내, 2촌 간, 화로 등 세 사람이 어질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의 두 아우가 외나라와 고구려 두 나라의 볼모로 가서 여러 해가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형제가 아닌 깔달게 그리운 생각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 그들을 살아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세 사람이 다 같이 아뢰었다. 신들은 삼량주 간 재상이 굳세고 용감하여 지모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가 전하의 근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재상을 불러 나오게 하여 새 신하의 말을 일러주고 고구려로 가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재상이 답하였다. 신이 비록 어리석고 불초하오나 어찌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방문의 예를 갖추고 고구려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하였다. 이 왕은 고구려 왕이 말하는 거겠지? 이때쯤의 왕이라면 거련 즉 장수왕이야. 자, 신이 듣건대 이웃나라와 교유하는 도리는 정성과 믿음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볼모를 교환하는 것과 같은 일은 오패만도 못한 것이니 실로 말세의 일입니다. 오패는 춘추시대 5명의 패왕, 제황공, 진문공, 초장왕, 오함녀, 월구천을 이르는데 왕도보다는 권모술수로 제패하였다 하여 이 5왕은 육아에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자, 지금 저희 임금의 사랑하는 아우가 여기에 있은 지 거의 10년이 됩니다. 저희 임금은 청령이 들판에 있는 듯이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네. 시경의 소와 상체장 청령재원 형제 금난에서 유래한 말로 형제가 위급하여 어려운 일을 당해 서로 돕는 것을 비유한대.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은혜롭게 그를 돌려보내 주신다면 이는 마치 9마리 소에서 털옥이 하나 빠진 정도와 같아 손해될 것이었고 저희 임금이 대왕께 입는 은덕은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점을 살펴주소서. 왕은 좋다고 하면서 함께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들이 귀국하자 대왕은 기뻐하고 노고를 위로하며 말했다. 나는 두 아우 생각하기를 좌우의 팔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다만 한 팔만 얻었으니 어찌해야겠는가. 그러자 재상이 아뢰었다. 신이 비록 제주가 노둔하오나 이미 나라에 몸을 바쳤으니 끝까지 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큰 나라이고 그 왕 또한 어진 임금이었기에 신이 말 한마디 말로써 그를 깨닫게 할 수 있었사오나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말로써 깨우칠 수 없으니 속임수를 써야 왕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저곳에 가거든 박재상이 나라를 배반하였다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저들이 그 소문을 듣게 하소서.
제삭은 이에 죽기를 맹세하고 처자식도 만나지 않은 채 율포로 가서 배를 타고 외로 향하였다. 그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포구로 달려와 배를 바라보며 크게 통곡하였다. 잘 다녀오십시오. 제상이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당신은 나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 드디어 곧바로 외국에 들어가 마치 고국을 배반하고 온 사람처럼 하였으나 처음에 외왕은 그를 의심하였다. 한편 백제인이 앞서 외에 들어와 참소하기를 신라와 고구려가 왕의 나라를 침입하려 모의한다고 하였다. 외가 마침내 군사를 보내 신라 국경 밖에서 순찰케 하였는데 때마침 고구려가 침입하고 아울러 외의 순찰병을 잡아버렸다. 이로 인해 외왕은 백제인의 말을 사실로 여겼다. 또한 신라 왕이 미사응과 재상의 집안 사람들을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자 재상이 정말 배반자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외는 군대를 내어 신라를 습격하기로 하고 재산과 미사은을 장수로 삼아 길잡이가 되게 하였다. 행렬이 바다 가운데 섬에 이르자 외의 장수들이 신라를 멸한 뒤에는 재상과 미사은의 처자를 데리고 오고자 은밀히 의논하였다. 재상이 이를 알고 미사은과 함께 배를 타고 논일면서 마치 물고기와 오리를 잡는 것처럼 행동하니 외인들은 이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여겨 기뻐하였다. 이때 재상이 미사은에게 본국으로 몰래 돌아갈 것을 권하니 미사은이 말했다. 제가 장군을 아버지처럼 받들고 있는데 어찌 저 혼자 돌아가겠습니까? 그러자 재상이 말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떠난다면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미사은은 재상의 목을 끌어안고 울며 작별하고 신라로 돌아왔다. 재상은 방 안에서 혼자 늦게야 일어나 미사은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장군은 어찌 이리 일어나시는 게 늦느냐고 물으니 재상이 대답하였다. 어제 뱃놀이로 노곤하여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 그가 밖으로 나와서야 외인들은 미사은이 도망한 것을 알고 마침내 재상을 포박하고 배를 달려 추격하였다. 때마침 안개가 연기처럼 어두컴컴하게 끼어 시야가 미치지 못했다. 재상을 외왕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니 곧바로 목도로 유배하였다가 유배를 했어. 자, 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외왕은 박재상을 목도라는 곳으로 유배를 했고, 대왕은, 그러니까 신라의 대왕이지,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하여 박재상을 대하찬으로 추중하고 그의 가족을 후하게 상을 내렸으며 미사은에게 재상의 두 번째 딸을 아내로 삼게 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 왕은 처음에 미사은이 돌아왔을 때 육부에 명하여 멀리 나아가 그를 맞이하고 만나게 되자 손을 붙잡고 서로 울었다. 형제들이 모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마음껏 즐기다 왕이 스스로 가문을 지어 그 뜻을 보였는데 지금 향악의 우식곡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 인물은 귀산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귀산은 사량부 사람으로서
아간 무운이다. 귀사는 어려서부터 같은 부의 사람 추항과 벗이 되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선비나 은자가 함께 교유하기를 기대하면서도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지 않는다면 욕됨을 면치 못할까 두려우니 어찌 어진 사람 곁에서 도를 배우지 않겠는가. 당시에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유학을 다녀와 가실사에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높은 예우를 받고 있었다. 귀산 등이 그 문화에 이르러 옷자락을 여미고 나아가 말하였다. 속세의 선비가 어리석고 몽매하여 아는 것이 없사오니 한 말씀 해 주시어 종신토록 계율로 삼게 해 주소서. 법사가 말하였다. 불가의 계율에 보살계가 있어 그것이 10가지로 구별되어 있으나 그대들이 남의 신하로서는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속 5개가 있으니 첫째 임금을 섬기는데 충성으로 하고 둘째 부모를 모시는데 효성으로서 하고 셋째 즉 친구를 사귀는데 신의로서 하고 넷째 전쟁에 임하여서는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째 살아있는 것은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를 실행함으로써 소홀함이 없게 하라. 그러자 귀산 등이 말하였다. 다른 것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살아있는 것을 할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만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자, 법사가 답하였다. 육제일과 봄, 여름에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시기를 택합니다. 부리는 가축은 죽이지 않는 것이니 말, 소, 닭, 개를 이루는 것이며 작은 생물은 죽이지 않는 것이니 고기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이는 대상을 택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그 이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속의 좋은 계율이라 할 만하다. 귀산 등이 말했다. 지금 이후로는 이 가르침을 받들어 두루 실행하고 감히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평한 건복 19년 임술 성이 602년 가을 8월에 백제가 크게 병사를 일으켜 쳐들어와 암학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장군 파진간, 건품, 무리굴, 무리굴, 이리벌과 급간, 무운, 비리야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였다. 귀선과 취향은 함께 소감지구로 전선에 나갔다. 백제가 패하여 전사의 못으로 물러나 병사를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군대가 진격하다가 힘이 다하여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이때 무운이 후군이 되어 대오의 맨 뒤에 있었는데 복병이 갑자기 튀어나와 갈고리로 그를 잡아당겨 떨어뜨렸다. 귀산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일찍이 스승에게 듣기를 무사는 적군을 만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 감히 달아나겠는가. 그는 적군 수십 명을 쳐서 이기고 자기마의 아버지를 태워 탈출케 한 다음 추왕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웠다. 모든 군사들이 이를 보고 떨쳐나가 공격하나 결국 모든 군사들이 이를 보고 떨쳐나가 공격하니 말 한필 수레 한 대도 돌아갈 것이 없었다. 귀산 등은
귀산등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아나의 들에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왕은 앞으로 나아가 통곡하고 예를 갖추었으며 귀산에게는 남아 주왕에게는 대사를 추증하였다. 다음은 정말 유명한 온달이에요. 자,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이다. 용모는 구부정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마음실은 빛이 났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걸치고 시정 사이를 왕래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즉 평강왕이지, 놀리며 말하였다. 네가 항상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잘하면 틀림없이 사대보의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왕은 매번 이런 말을 하였다. 딸의 나이 16세가 되어 왕이 딸을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니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무슨 까닭으로 전나라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하물며 지존께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노릇하는 이는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이 잘못되었으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평강왕이 노하여 말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 내 딸이 될 수 없다. 어찌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너는 내 갈대로 가거라. 이에 공주는 보석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걸었다.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었다. 온달의 집에 이르러 눈먼 노모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 인사하며 아들이 있는 것을 여쭈었다. 늙은 어미가 대답하였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으니 귀인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향을 맡아보니 향내가 보통이 아니고 그대의 손을 만져보니 매끄럽기가 손과 같으니 필시 천하의 귀인인 듯합니다. 누구의 꾀에 빠져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 자식은 군지름을 참다 못해 산속에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려 간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그 집을 나와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느릅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공주가 그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온달이 불끈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는 어린 여자가 하기에 마땅한 행동이 아니니 필시 너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온달은 마침내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공주는 혼자 살인문 밖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서 모자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온달이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 자식은 지극히 비루하여 귀인의 짝이 될 수 없고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여 진실로 귀인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대답하였다. 옛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도 방아를 찌을 수 있고 한 자의 배도 바느질 할 수 있다 하였으니 단지 마음만 맞으면 되지 어찌 꼭
부귀한 다음에라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윽고 공주가 금발찌를 팔아 밭과 집, 노비와 소, 말과 기물 등을 사니 살림살이가 모두 갖춰졌다. 처음 말을 살 때 공주가 온달에게 말했다. 부디 시장 사람의 말을 사지 마시고 나라에서 키우던 말 중에서 병들고 파리에 져 쫓겨난 말을 골라 사십시오. 온달이 그 말대로 하였다. 공주가 부지런히 기르고 먹이니 말은 날로 살찌고 건장해졌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봄 3월 3일이면 낭랑 언덕에 모여 사냥해서 잡은 돼지와 사슴을 하늘과 산천의 신령께 제사를 지냈다. 그날이 되어 왕이 사냥을 나가는데 여러 신하와 5구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갔다. 이때 온달도 자기가 기른 말을 타고 수행하였는데 그의 말 달리는 게 항상 앞서고 잡은 짐승 또한 많아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었다. 왕이 불러서 성명을 묻고는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 이때 후지의 무제가 군사를 내어 요동에 쳐들어오자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배산의 들에서 맞아 싸웠다. 온달이 선봉이 되어 날래게 싸워 수십여 명을 싸워 이기니 모든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공로를 논할 때 온달을 제일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왕이 그를 가상히 여기어 감탄하며 이야말로 내 사위다라고 하고 예를 갖추어 그를 영접하고 벼슬을 주어 대형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왕의 총애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위엄과 권세가 날로 융성해졌다. 양강왕이 즉위하였다. 그러자 온달이 아뢰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수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삼았으니 그곳의 백성들이 애통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시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바로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불초하다 여기지 마시고 병사를 주신다면 한번 쳐들어가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나이다.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온달이 길을 떠날 때 맹세하며 말하였다. 계립현과 중령 서부의 땅을 우리에게 되돌리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침내 떠나가 아단성 밑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활을 맞았다. 공주가 와서 공주가 오자 온달이 돌아갈 수 있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매우 비통했다.